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심리사 르미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2023년 7월 18일에 있을 캔서, 개자리 신월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개자리 시즌답게 습하고 덥고 국지성 호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갈 일이 있었는데 많은 양의 비로 외출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가 계속 오고 진짜 비가 우산을 뚫을 기세로 내리는데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쌍둥이 자리 신월이 있었는데 연장선인지 몰라도 쌍둥이 자리가 동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공기 별자리로 호기심이 많고 항상 배우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쌍둥이 자리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꾼입니다. 저는 쌍둥이 자리 하면 떠오르는 집단, 사람이 있는데 유재석 씨와 조동아리라고 김용만 씨, 지석진 씨, 김수용 씨와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대요. 술은 못 마시니까 카페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정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웃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가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수다를 떠는데 집에 들어와서 곱씹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남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속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쌍둥이 자리가 재주도 많고 수성에 룰러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득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지겨워도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쌍둥이 자리는 그 부분이 약한 편입니다. 흥미가 떨어지면 도중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죠. 목성이 12하우스를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것저것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은 쌍둥이 자리로 목성이 입궁하니 뿌린 씨앗들 중에 떡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 있을 겁니다. 조금만 쉬고 다시 시작해 보시고요. 수성이 사자자리 12도에 걸려 있습니다. 사자자리는 대장격이니까 임금이고 황제니까 리더십도 있고 엄청난 카리스마로 대중들을 제압하고 또 주목을 끌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동기부여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자자리가 무섭고 엄한 별자리이긴 한데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자리는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때는 이런저런 요인으로 좋았고 이때는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성적이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반면 사자자리는 내가 너를 여태까지 봐오면서 아쉬웠던 게 몇 가지가 있어. 너는 네 자신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눈에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어. 근데 그 잠재력이 여기서 나올랑말랑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면 네가 더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거야. 이런 접근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물 별자리의 감정을 터치한다기보다 열정, 의욕, 용기, 자신감을 높여주려고 넌 할 수 있어. 지금 완벽했어.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별자리가 사자자리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선생님을 만난다면 정말 큰 행운이겠죠. 그런데 수성이 사자자리 3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수성의 힘이 강하긴 해요.
내 말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퍼지고 내 책이 잘 팔려서 강연해 달라는 문의도 많이 오고요. 그렇지만 성공을 의미하는 MC와 어포지션 하고 있고 12하우스 목성과 1도 차이로 컨정션 수준의 유효각을 맺고 있어요. 말이나 글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국가별로 또 연령대별로 범주를 다양하게 했을 때 딱 맞아떨어지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여성상을 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다 보니 여성상이 변모했는데 옛날에 통용되던 말이나 글, 정신, 가치관 등을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성의 깔끔하고 합리적인 말이지만 목성과 MC의 충돌로 당신의 생각은 예전에는 맞았겠지만 지금은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라는 식의 태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의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개자리 신화를 볼까요? 이하우스 재물의 집에서 개자리 신월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개자리 신월과 아스펙트를 맺는 행성이 천왕성과 해왕성 길각, 명왕성 어포지션을 맺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돈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진다. 가족이나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 급전이 나가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부로 지내다가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해독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노후 자금과 딸의 퇴직금을 모아서 편의점을 시작했다든지 가족과 연관되어서 돈을 쓰고 투자하게 되고 일단 개자리는 무버블 사인이라서 돈과 관련된 2하우스, 6하우스, 8하우스, 12하우스에 있게 되면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지출이 되죠. 투자도 당장은 지출의 개념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2배, 3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개자리 신월이 먼 행성들, 천해명과 아스펙트를 맺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변화가 천천히 진행될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영아 살인 사건이 많이 들려와서 가슴이 아픈데요. 솔직히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다들 대학원 졸업하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 논문 연구를 하면서 성취감도 얻고 돈도 벌고 일은 힘들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다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경단녀가 되고 다시 새로운 분야에 시작하려니 나이도 들고 저도 비슷한 케이스죠. 아이를 죽였다는 건 그 엄마만의 잘못이었을까? 그 아이의 아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원치 않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12주, 14주를 넘기면 중절 수술이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끝까지 케어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물론 생명을 죽이는 건 안 되겠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나? 그 엄마의 어릴 적 양육 환경도 살펴봐야 하고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곤란도 있었을 테고 성교육도 믿고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성교육이라는 분야가 낯설기도 하고 멋졌기도 하고 근데 꼭 알아야 하는 학문이잖아요. 성에 관해서는 여성이 주도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선 왕조 500년 유교 정신이 알게 모르게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다음에 알파세대라고 하죠.
제 딸아이가 알파 세대인데 나는 내 딸에게 모성애, 여성성, 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종종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여성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여성성, 누군가를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어떻게 보면 탄생과 죽음을 곁에서 케어해주고 간호해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위대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개자리가 상징하는 모성의 여성성에 관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성별이나 연령대 등 다양한 시점에서 쌍둥이 자리처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개자리 신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